데이터로 읽는 넷플릭스 장르 분석 기반의 새로운 콘텐츠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투둠팀입니다. 저희 팀은 김지원, 김단비, 조은수, 이재영, 오은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는 발표를 맡은 조은수입니다. 발표 순서는 크게 현황 파악 및 문제 정의, 비즈니스 시나리오 설정, 지표 설정, 대시보드 기획, 마지막으로 직접 대시보드 시연을 통해 인사이트와 액션을 도출해보고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현황 파악과 문제 정의입니다. 저희가 데이터로 읽는 넷플릭스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이유는 최근 이 OTT 업계의 과열 현상에 대해서 주목했기 때문인데요. 레드오션인 OTT 시장 속에서 최근 소비자들이 OTT를 선택하는 기준은 오리지널 콘텐츠의 재미라고 할 정도로 이제는 방대한 콘텐츠의 양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리지널 콘텐츠로 자사의 플랫폼 매력을 어필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는데요. 여기서 오리지널 콘텐츠란 OTT 플랫폼이 투자부터 제작까지 직접 참여함으로써 각 플랫폼에서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자체 제작물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흥행 적중률이 높은 오리지널 콘텐츠를 기획하는 것이 중요해졌는데요. 이를 위해 과거 콘텐츠나 가입자의 특성과 같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품을 기획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티빙의 여고출 입안입니다. 티빙은 기존의 흥행 작품을 분석한 결과 어드벤처 버라이어티 시리즈였던 대탈출이라는 프로그램이 다른 작품에 비해서 UV와 반복 시청 횟수가 높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는 그만큼 팬덤층이 두텁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러한 유저들을 지속적으로 락인시키기 위해서는 유사한 시리즈물을 기획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전 대탈출을 담당한 PD를 섭외를 하고 또 최근 가입자 중에서 20, 30대 여성의 비중이 크다는 점을 반영을 해 모든 출연진을 여성으로 캐스팅을 해서 기획한 새로운 어드벤처 버라이어티 시리즈가 바로 이 여고출입안입니다. 이처럼 앞으로는 더 디테일한 데이터 기반의 콘텐츠 분석을 통해서 신규 작품들을 기획하는 OTT사들의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OTT로 드라마를 유통하는 한 지상파 방송사의 수급 매니저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드라마의 수급에 대한 제안을 할 때 과거 흥행작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그 제안과 설득이 이루어짐을 확인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앞서 가정한 내용에 대한 확실한 근거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앞서 파악한 OTT 시장의 현황과 이 다양한 경쟁 업체들의 움직임에 주목을 해서 플랫폼 내 오리지널 콘텐츠의 중요도가 높아질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의 기획이 필요하다라는 문제를 정의를 하였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에 흥행한 콘텐츠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차기 콘텐츠 기획에 반영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설정한 비즈니스 시나리오인데요. 저희가 직접 오리지널 작품을 제작하고 관리하는 이 OTT사의 기획팀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기획팀의 업무 프로세스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기획팀은 다양한 제작사로부터 오는 시나리오나 기획안, 원작 등을 검토를 하고 이 중에서 런칭하고 싶은 기획안을 선정을 합니다. 이후에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대본을 각색을 하거나 배우나 스태프를 결정하는 등 사전 제작 과정을 거치고 그 후에 촬영을 하고 편집과 같은 후반 작업을 하고 편성과 홍보 전략 등을 짠 후에 최종적으로 콘텐츠를 공개를 합니다. 기획팀은 이 중에서도 이 기획안 선정과 프리프로덕션, 사전 제작 이 두 단계의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안 선정 단계에서는 공개된 콘텐츠의 흥행 성과를 분석하는 시간을 갖고 사전 제작 단계에서는 기획 예정인 콘텐츠의 세부 특징들을 결정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탐색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기획팀의 두 단계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위에 필요한 대시보드를 기획하였습니다. 화면 왼쪽에 보이시는 첫 번째 메인 대시보드를 통해서는 흥행을 측정할 수 있는 4가지 지표를 개발해 성과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고요. 더 깊게 들어가서 두 번째 메인 대시보드에서는 러닝 타임이나 출연 배우 등과 같이 콘텐츠의 세부 특징들을 파악을 해서 이를 차기 콘텐츠 기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시보드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떠한 지표를 설정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OTT는 수많은 콘텐츠들이 모여있는 일종의 집합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획 인사이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콘텐츠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기보단 특징이 유사한 작품끼리 그룹화를 하고 그 안에서 어떠한 패턴들이 있는지 발견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콘텐츠의 특징을 가장 범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장르를 그 분류 기준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수집한 장르 데이터 중에서 특징이 비슷하지만 단어가 조금씩 다른 레이블들을 정제해 다음과 같이 총 11가지의 장르를 기준으로 약 500개에 달하는 작품들을 분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콘텐츠를 분류를 했다면 흥행을 평가하는 기준 또한 필요한데요. 흥행 작품이 단순히 조회수가 높은 콘텐츠만으로 정의를 할 수는 없기에 세밀한 분석을 위해 4가지의 흥행 지표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 4가지 지표는 만족도, 몰입도, 화제성, 수익성입니다. 만족도는 콘텐츠를 시청한 유저가 생각하는 작품성을 뜻하는데요. 이를 위해 작품의 평점을 측정 지표로 활용하였습니다. 몰입도는 유저가 중간에 멈추지 않고 하나의 작품을 끝까지 시청한 정도로 정의를 하였고 콘텐츠의 시청 시간 및 완주율을 그 측정 지표로 삼았습니다. 화제성은 콘텐츠에 대한 대중의 관심 정도를 의미하고 콘텐츠 검색량으로 그 지표를 산출을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수익성은 해당 콘텐츠가 얼마나 많은 신규 구독자 수를 유입시켰는지를 보여주므로 이 신규 구독자 수로 수익성을 산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콘텐츠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설정한 세부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 동안 넷플릭스 코리아 탑 10에 진입한 콘텐츠를 표본으로 한정하고 장르와 시리즈 특징과 같은 내용 측면의 데이터들은 직접 넷플릭스에서 해당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이 외에 수급이 어려운 데이터들은 가상 데이터를 구축하여 임의적으로 생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표까지 설정을 마치고 저희는 본격적인 대시보드 기획 단계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마지막 시연 단계에서 보다 더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프리뷰 느낌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게이트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대시보드의 구성과 기능을 소개하고 원하는 대시보드를 클릭을 하면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대시보드는 크게 오버뷰, 흥행성과 분석, 콘텐츠 특성 분석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오버뷰 대시보드는 장르의 콘텐츠 수와 흥행성과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획팀은 기획할 장르를 탐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화면과 같이 카테고리, TV인지 영화인지에 따른 작품 수를 확인을 하고 이후에 장르별 작품 수와 흥행 성과를 확인을 합니다. 두 번째 메인 대시보드라고 할 수 있는 흥행성과 분석 대시보드는 저희가 개발한 4가지 지표를 통해서 장르별 성과를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가지고 각 장르별 장단점을 한눈에 확인을 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각 부분별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로맨스와 스릴러와 같이 내가 선택한 장르에 대한 흥행 지수와 콘텐츠 공개 시기에 따른 흥행 성과들을 비교를 해볼 수 있고 이후 하단에서는 4가지 세부 지표에 각각 집중을 해서 내가 선택한 장르 외에 타 장르와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막대 차트로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특성 분석 대시보드는 흥행 콘텐츠의 특징을 파악해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세부 요소들을 탐색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요. 먼저 4가지 지표 중에 원하는 지표를 선택하고 그 수치를 옆 막대 필터를 통해서 조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장르별 흥행 지수를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고 장르 안에 있는 흥행 콘텐츠의 세부 특징들을 파악합니다. 가장 맨 아래에서는 이 상단에서 도출한 인사이트와 관련된 세부 작품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까지는 대시보드의 기획 방향과 구성 요소를 간단하게 설명드렸다면 이제는 대시보드를 통해서 어떠한 인사이트와 액션을 도출할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오버뷰 대시보드에서는 장르별 콘텐츠 수와 흥행 성과를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가장 많이 유통된 콘텐츠 장르는 무엇인지 또 선택한 장르의 흥행 수준을 파악해 기획할 장르를 탐색을 하거나 선정할 수 있으며 이미 장르가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콘텐츠의 현황을 확인을 하고 다른 장르와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흥행 성과 분석 대시보드에서는
자료 상단에 있는 레이더 차트를 통해서 이 장르의 4가지 지표 현황과 그 균형을 확인을 해볼 수 있고, 만약 사용자가 특정 지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경우 가중치를 직접 입력하고 설정을 해서 사용자의 각각 기준에 맞는 흥행 지수를 도출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옆 3포드 차트를 통해서는 이 콘텐츠 공개 일정에 따라서 흥행 지수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선택한 장르의 강점 및 약점을 파악을 해서 기획의 방향성을 모색을 해보고 가장 흥행 성과가 좋은 릴리즈 일정 또한 편성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단에서는 이 흥행 지표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 4가지의 지표 각각을 타 장르와 비교해 볼 텐데요. 이를 통해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요인들을 파악을 해서 차기 콘텐츠 기획에 반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특성 대시보드입니다. 흥행 콘텐츠의 세부 특성들을 분석할 수 있는데요. 그 세부 특징들로 크게 2, 3차 장르, 러닝타임, 출연 배우와 감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콘텐츠 장르 특징은 대부분의 작품들이 하나의 장르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여러 장르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흥행 지수가 높은 콘텐츠에 사전에 정의했던 11가지 장르를 제외하고 두세 번째 장르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콘텐츠의 세부 제작 요소 결정 시 도출된 인사이트들을 활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상단에 도출된 인사이트와 관련된 세부 작품들의 정보를 하단 테이블을 통해서 탐색합니다. 상단의 3가지 특징과 더불어 평점, 시청시간, 신규 유입수 등과 같은 세부적인 측정 지표들을 확인을 해서 이를 통해 도출된 인사이트를 콘텐츠의 세부 제작 요소 결정 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대시보드를 시안을 통해서 인사이트와 액션을 도출해 볼 텐데요. 시안에 앞서서 내년 상반기 넷플릭스에서 새로운 리얼리티 시리즈를 기획할 예정이라고 상황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과거에 공개된 리얼리티 시리즈의 흥행 성과가 어땠는지를 분석을 해볼 텐데요. 흥행 성과 분석 탭을 클릭을 하고 장르 필터를 리얼리티로 설정을 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리얼리티의 흥행 점수는 5.06점으로 레이더 차트를 보면은 만족도가 다른 지표에 비해서 꽤 높게 나왔음을 알 수 있는데요. 옆 차트를 통해 릴리즈 시기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비교 장르 또한 리얼리티로 통일을 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리얼리티 시리즈의 편성 일정을 확인을 해보면 비록 모수는 적지만 10월에 비교적 많은 작품들이 론칭이 되었고 1월에 공개한 콘텐츠 성과가 유독 높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단의 각 세부 지표에 집중을 해서 타 장르 대비 어떤 수치들이 높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리얼리티가 다른 장르에 비해서 높게 가지고 있던 요인은 바로 이 만족도와 수익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몰입도와 화제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 리얼리티 시리즈가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 집중을 해서 그렇다면 만족도가 높은 콘텐츠들은 어떠한 세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마지막 대시보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콘텐츠 특성 분석 탭을 클릭을 하고 장르는 리얼리티, 그리고 지표는 가장 상단에 있는 만족도, 그리고 만족도와 관련된 콘텐츠들이 다 5점 이상이기 때문에 수치는 따로 조정을 하지 않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만족도와 흥행 조합이 가장 좋았던 세부 장르로는 경쟁 리얼리티, 그리고 로맨스, 이 외에도 다큐멘터리와 가족과 같은 세부 장르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선보일 리얼리티도 이 아래와 같은 장르적인 요소들을 차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 리얼리티에 어떠한 작품들이 있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이 경쟁 리얼리티를 클릭을 해서 이 안에 어떠한 세부 작품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4가지들의 콘텐츠 목록이 있고 그리고 이 콘텐츠 목록에 이 상단의 3가지 특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평점, 시청시간, 검색량, 그리고 신규 구독자 수 또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테이블에서 더욱 세부적인 정보를 탐색을 해보면서 여기서 도출된 인사이트를 신규 콘텐츠 기획 요소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얼리티 콘텐츠를 기획하기 전에 기존에 공개된 리얼리티 시리즈의 성과는 어땠는지, 그리고 강점이었던 만족도, 이 만족도가 높은 콘텐츠들은 어떠한 세부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상 대시보드 시연을 마무리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